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곽은 우리나라의 수원화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세계문화유산은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정말 매력적인 두 군주인데요. 우리나라의 정조와 프랑스의 루이 14세입니다. 두 군주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인 17세기에서 18세기를 살았던 왕들인데요. 루이 14세는 5살의 프랑스의 왕이 되어 77세의 나이로 죽기까지 무려 72년 동안이나 왕이었습니다. 우리의 정조는 미국이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하는 1776년에 왕이 되어 딱 1800년까지 24년 동안 조선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48살의 나이로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매력적인 두 군주는 어린 시절 죽음에 대한 공포를 경험한다는 공통점이 있겠습니다. 정조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이 평생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왕이 될 세자 아빠가 할아버지 영조의 명령에 의해 기주 속에 갇혀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8일 만에 숨져가는 모습을 정조는 곁에서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할바마마, 아바마마를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도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겠지만 이때 정조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은 평생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아빠 사도세자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가 10살 때 죽고 정조가 왕이 되는 24살이 될 때까지 무려 14년 동안 정조는 끊임없이 암살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를 옮겨 다녀야 했고요. 새벽닭이 울 때까지 공포 속에서 책을 읽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정조가 갑옷을 입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정조에 대한 암살 위협은 왕이 돼서도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정조는 정말 살기 위해서 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조선의 군대는 노론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왕의 명령에만 복종을 하는 최정예 부대인 장용영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조는 노론을 제압하여 왕권을 강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흔히 조선시대 학자적 군주하면 두 명의 임금이 떠오르는데요. 세종대왕하고 정조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렇지만 세종대왕은 그저 앉아서 책 읽기만을 좋아했습니다. 무예에는 통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우리의 정조는 헬쏘기를 비롯한 무예까지 겸비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안타깝게도 암살의 위협 속에서 최후의 자신의 몸을 스스로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조가 어린 시절 죽음의 공포를 겪었듯이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인 루이 14세도 어린 시절 죽음에 대한 공포를 경험하게 되고요. 이게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루이 14세는 앞에서 봤듯이 5살의 프랑스의 왕이 되었는데요. 5살짜리 고울릭의 꼬마가 정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와 재상이 대신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상 마자랭이 전쟁 경비 마련을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하자 파리의 귀족들이 파리의 시민들을 선동을 해서 1648년에 프롱드난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은 무려 5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는데요. 파리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루이 14세의 나이가 우연히도 사도세자가 죽었을 때 정조의 나이인 꼭 10살이었습니다. 프롱드난이 일어나자
루이 14세는 엄마와 재상의 손에 이끌려 파리를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 영국왕 찰스 1세가 처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린 루이 14세의 죽음에 대한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루이 14세도 왕이 되었을 때 군사력을 증강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만이던 군대를 65만까지 늘리게 되었고요. 이리하여 귀족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프랑스를 유럽 최강국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루이 14세와 정조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했었던 장소로부터 탈출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루이 14세는 자신을 반역한 도시 파리, 또 파리 시민들이 끔찍하게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게 되는데요. 파리의 외곽 늪지대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베르사유 궁전을 그래서 짓게 되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에는 루이 14세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었고요. 전국에서 올라온 귀족 5천여 명도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이래서 루이 14세는 귀족들을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정조도 수도 한양이 싫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양에는 노론들이 득식을 거렸기 때문입니다. 한양에서는 새로운 개혁 정치를 할 수도 없었고요.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정조도 새로운 수원화성을 건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문화유산인 베르사유 궁과 수원화성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루이 14세와 정조는 생애 마지막까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정조는 죽기 7년 전부터 질병에 시달려야만 했었고요. 결국 48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루이 14세도 말년이 불행하기는 마찬가지였었는데요. 77세의 나이로 사망하기까지 여러 질병과 사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질병보다도 루이 14세를 더욱 힘들게 했었던 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들과 손자가 질병으로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증손자인 루이 15세가 왕위를 계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정말 매력적인 두 군주 루이 14세와 정조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